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과 함께 국회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를 비롯해 각종 민감한 이슈들을 둘러싸고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기싸움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당의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로 촉발된 국회 파행 사태 일주일 만에 사실상 일단락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국감 복귀 선언했고 이정현 대표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빈손 회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상화 놓고 새누리가 얻은 게 없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게 무슨 정치 셈법으로 지고 이기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대표님 잠깐만 의회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원칙의 문제였거든요. 야당은 힘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여소야대 위력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명분 없이 밀어붙인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치 셈법으로 지고 이기는 그런 문제 아니다. 야당이 명분 없이 힘자랑을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허 이사장님, 네. 강경한 입장이던 새누리당 국회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떤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보기 싫어하는 어떤 드라마를 일방적으로 일주일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말로 이 좀 협치와 대화의 어떤 운영의 묘를 좀 여당이 살리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국회를 좀 불합리하게 운영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세균 의장도 이 파국의 정치의 어떤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 이런 과정 일주일 동안에 여당의 강경투쟁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협치와 타협의 정치를 좀 정부 여당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어쨌든 여소야대 이 상황에서 야당은 힘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강대강의 모습은 결국은 충돌밖에 없다. 그 충돌의 결과는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그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안보와 경제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이 싸우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정현 대표가 사실은 단식 투쟁 그만둔 것도 사실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그만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대의적인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사태를 중단했는데 누가 이것을 과실을 얻었냐, 잃었냐 이거보다는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국회 정상화에 일단 보탬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평가는 여야 모두의 사실 상처뿐인 승리다 이렇게 저는. 그러면 정치권 일각 야당에서 빈손 회군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야당에서 이제 빈손 회군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 내용 면에서는 승리에서는 이겼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당도 힘의 논리로 또 명분 없는 이런 대안도 없이 명분 없는 강경 상황으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도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이정현 대표 뒤에서 숨어서 마치 이것을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이런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내의 빈손 회군 어떤 평가하십니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국민들 눈에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재수 장관이 해임 거리한 처리 문제가 사실 원인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장관 해임안 결의라는 게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소멸됐거든요.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장관 임명 전의 사안을 가지고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예.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한나라당이 장관 임명 전 사안을 가지고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었고요. 예. 그럼 남는 거는 차수 변경 문제인데 이런 차수 변경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과연 일주일 동안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그런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갖다가 멈추면서 또는 당대표가 여권의 당대표가 국정을 책임져야 될 당대표가 일주일 동안에 목숨을 건 단식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과연 사안이냐. 좀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네. 과연 국회를 일주일 동안 멈추고 단식까지 할 사안인지에 대한 지지 예. 동력이 상당히 약했다. 그래서 사실 일주일을 고비다, 일주일을 못 갈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밖에 못 갔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경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도 이제 그만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내부에서 일단 균열이 심각했습니다. 뭐 감금 사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 국방위원장에 그다음에 비주류의 어떤 어떤 단체 행동도 있었고요. 예, 예. 이렇게 되면서 결국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일부 얻었다라면은 미르 문제라든지 또 읍수성 문제를 갖다가 한 일주일 정도 좀 언론에서 비껴가게 한 거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시간 끌게 한 거 외에는 변한 게 없다라는 그런데요,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요.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의 어떻게 보면 일방적 독주를 좀 제동하는 그런 효과는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여권의 다수당이었던 여권의 일방적인 그 국회 운영에 대해서 야당이 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뻑하면 국회 나가가지고 장외투쟁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문호동 무임금해야 된다. 얼마나 쓴소리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야당이 다수의 힘을 보여준다 그러면 여당도 과거의 야당처럼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국민들 눈에 결국은 똑같은 놈들이구나. 이렇게밖에 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야당 한 말씀을 좀 네네. 드리면요. 야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카드를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카드가 무무진합니다. 또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완전 무장해제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너무 빨리 예. 힘을 과시했다. 그 다시 말하면 카드를 너무 빨리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당을 자극시키고 여당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러를 열어놓고 몰아붙여야 되는데 테러를 닫아놓고 몰아붙이니까 이런 강경 상황으로 대치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야당 입장에서 너무 지나치게 또 여당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당은 앞으로 할 일이 야당에서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쓸 수 있는 카드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여당을 집권 여당을 밀어붙이면은 예. 결국은 국회의장의 개인 신상 틀기까지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서열 권력 2위입니다. 이런 사안을 감안해서 이게 신상 특위로 가버리면 예. 국제적인 망신까지도 당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내부의 문제가 때문에 우리 국가 국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야당에서 자초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런데요.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새누리당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른바 친박 비박 간의 어떤 그 갈등이 다시 노출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하십니까? 이것은 뭐 어쨌든 불보듯 뻔한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실 이런 강경투쟁 상황에서 당론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분열이 있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대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네. 대선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비박과 친박 간의 이런 그 골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온전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이 비박 친박 간의 갈등을 먼저 유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당장은 표면화되지는 않을 않는다. 것이다. 그러나 항상 이 잠재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제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징계 문제가 사실 이제 당내 갈등의 표면화될 것이냐 가라앉을 것이냐 이제 감정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영우 의원의 징계 문제는 결국은 비박 때
소위 그 친박, 예. 주류 대 비주류의 갈등의 내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전 분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과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이정현 대표가 취임하면서 나홀로 사실 독불장군 리더십을 보였거든요. 근데 1차 회군 장면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4일자인가요? 네네네. 그때 이제 나 혼자 이제 목숨 걸고 단식할 테니 다른 복귀해라. 의원들은 복귀해라 그랬는데 이게 의원들 총회에서 거부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비주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트랙 전략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사이에 며칠 동안 변화된 상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결론은 비주류의 주장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소위 국방위원장의 그 감금 사태까지 있었고 예. 그렇다면은 이게 리더십의 상처를 심각하게 입었을 뿐만 이정현 아니라 대표가 친박 강성 지도부의 어떤 그 전략 부재까지도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영우 의원에 대한 만약에 징계 문제가 불거진다면 결국은 이거는 비박계에게 더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부 분란만 커지기 때문에 결론은 유야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덮고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하나 저희들이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사실 이제 미스터 스마일로 부리던 정세균 국회의장이 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끝까지 본인 나름대로 이제 소신을 지켰는데 허희 사장님 네. 끝까지 사실은 새누리당에게 유감 표명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자신감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자신감이다 보다도 예. 오히려 아마 이정현 대표가 하루나 이틀만 더 버텼으면은 오히려 그 정세균 의장이 의장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만에 이 봉합이 돼서 천만다행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세균 의장의 어떤 국회 합리적인 운영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개인 정치를 위한 의장 자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법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국회법은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에 당적을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국회의장인 자리는 중립성 의무를 반드시 지게 돼 있다. 네. 물론 국회의장 이전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야당에서 뽑힌 국회의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어떤 정치적 행보라는 것은 야당의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인다는 것이요. 물론 개인적인 소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오해를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 중립성을 더욱더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현 국회의장이 야당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야당의 편에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회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1탄, 2탄까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제3탄까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정말로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 방지법이 마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의장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덕이 많았다고 보십니까? 실이 많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실이 실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실이 많았냐면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어떤 운영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못했다. 이 부분도 국민 여론에 상당히 따가운 질타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국회의장이 3일째 되는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이것을 여야가 봉합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것도 놓쳐버리고 또 본인이 어떤 이것을 나몰라라 하고 여기 대해서 굉장히 뒤로 발을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네. 단식 주장 동안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예. 바람직한 그렇다면 모습은 본인이 아니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국회 파행의 원인 제공을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것도 의장으로서의 어떤 본 모습은 아니다. 국회 대표자로서의 모습은 그렇죠. 아닌 것 같다라는 짚어주셨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를 끝까지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정현 대표의 독설이 좀 맞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버 2가 넘버 1을 따라하거나 넘어서는 거. 좀 대통령도 참 사과 안 하기로 유명한데 이게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장이 맞습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1차 사태 때 그때도 개회사 때 정 의장의 발언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보이콧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저 국회의장의 말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파행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라는 정쟁을 거. 가져오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협치와 타협이라고 하는 점에서 국회의장이 이번에 이제 실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뭐 득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동안에 신사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그 박근혜 정부 다음 대선 주자를 고를 때는 그게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좀 강경한 사람이 아무래도 좀 지지를 받기 마련인데 좀 뭐라 그럴까 강단 본인의 있는 모습, 좀 정치적 입지. 예, 이미지가 변화된 모습 이런 것들이 지지자들에게는 속 시원하다 이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땐 네. 국민들 앞에 숙일 줄 아는 모습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의장이 의장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정세균 의장한테는 당대표를 맡아달라고 처음에는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런데 정세균 의장이 극구 반대해서 제가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야당 상당히 많은 그 고문들이나 야당의 원로들이 예. 왜 정세균 의장한테 당대표를 맡아달라 하냐면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려했기 때문에 국회의장보다는 당대표를 맡아주는 게 좋지 않나 했는데 결국은 이 우려되는 모습들이 결국은 표면화 되니까 상당히 지금 당 원로나 이런 그거를 쪽으로 당 당혹스럽다. 내부에서 우려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아니면 그런 얘기가 한때는 그 초기에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제 현실화 되니까 네.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도 새누리당과 갈등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앞으로 전국 운영, 국회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득실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단 표면적으로는 승리를 거뒀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는데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국민이 다 아시는데 의장 문제로 몰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엉뚱하게 화살을 의장한테 돌렸는데 그걸 뭘 의장의 문제로 그렇게 자꾸 우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길 수가 없구나 하는 민심을 바로 봐야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해 엉뚱하게 화살을 정세균 의장에게 돌렸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안다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박 교수님, 정지석 원내대표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실속을 보면 뭐 크게 얻은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떤 평가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집요하게 정세균 의장만 물고 들어졌거든요. 어떻게든 우상호 대표가 그 사이에서 좀 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또는 이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고 또 이득을 뭔가 챙기려고 하는 이런 끼어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만 계속 한 명만 집중 공격했어요. 결과적으로 정세균 의장 사이에서 더민주당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존재감이 일주일 동안 실종 상태였고 그렇다면은 국감장이라든지 국회에서는 더민주당이 존재감을 보여줬냐? 사실 미르라든지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요. 또 백남기 씨 문제까지 계속 있었는데 사실 국민들에게 새누리당과 정세균 의장 사이에서 뭔가 민생 문제 그리고 또 의혹 문제에 대해서 존재감 있는 뭔가의 어떤 핵심 사안들을 발표하거나 뭔가 새로운 사안들을 더 많이 내놓거나 여론을 형성시키거나 이러지는 못했거든요. 그 예.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보면 더민주도 결국은 일주일 동안 사실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서 밥 안 먹고 한 일 없거나 네. 국회 안에 있으면서 할 일 없거나 국민들 눈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민주가 네. 그렇게 얻은 건 별로 없다. 그렇다 그러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이 뭐 당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강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더 미르 문제라든지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갖다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힘도 보여주고 싶고 대통령 힘도 약화시키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게 좀 힘의 분산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여론을 갖다가 형성시키는데 일주일을 갖다가 손봐한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런 점에서 더 민주가 전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전술적으로 올바르게 이번에 뭐 대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지금도 한 가지 좀 의심을 갖는 것이 김세수 장관의 해임안을 왜 민주당이 꺼내들은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 동안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세균 국회의장 등 뒤에만
추미애 대표가 숨어 있었지 그 이유는 하나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야당은 여소야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8.8이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원장이 8, 예. 야당이 8, 여당이 8,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둘 아닙니까? 8.8인데 얼마든지 거기에서도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았는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왜 김재수 회의만을 꺼내서 이렇게 국정 혼란을 만들었는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의만을 해결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 대책만으로도 나오는 모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야당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예. 모습인가 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국민의당 중재자 역할을 자임을 했는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평가도 궁금합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이제 정상화됐고 잘 끝났으면 모든 게 잘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새누리당에서 존경의 대상인 의장님을 비방하거나 현수막 개첩도 전부 내리고 국감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장 중립 법안은 처리를 뭐 저는 논의해보자고 그랬지만은 지금 논의가 되겠어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제 정상화했으니 모두 잘 끝내자. 새누리당 더 이상 의장 비방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새누리당 정세균 의장 관련 현수막은 모두 떼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허 이사장님, 이번 국면 국민의당 초기에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 무게중심을 좀 잡으려고 노력은 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국민의당의 국민의당. 역할이 굉장히 이번에는 사실 중요했는데 이번에 이런 그 국정 난맥상을 통해서 보면은 국민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할 게 없다. 왜냐하면 여당과의 대화를 하고 싶고 야당과의 대화에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싶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번 김재수 그 장관의 파동으로 인해 갖고 해임만 파동으로 인해 갖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 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가 아무리 뛰어다니도 예. 사실 여당 입장에서 미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해임안 건의안을 반대했습니다. 했다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바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조를 해놔놓고 해임안에 동조를 해놔놓고 다시 그게 상황이 와전되니까 다시 그것을 중재를 한다? 이것은 앞뒤가 정치 맞지? 도리가 아니고 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국민의당이 여당, 야당 중간에서 뭔가를 과실을 따먹으려면은 정말로 일관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이렇게 측면에서 보는 거죠. 국민의당이 어떤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처음 이 해임안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야당이 요구를 했어야죠. 민주당에 대해. 이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통해서 얻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박지원 원내대표가 갈짓자형을 걸음으로 해서 오히려 화를 자초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여당에 가서 이 중재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저라도 저는 안 받아준다고. 국민의당,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말리는 신우이가 됐다라는 평가신데 박 교수님은 어떤 평가신가요? 네, 뭐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처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커페이스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당이 애초에 입장대로 자유투표에 맡기고 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사태가 정말 다르게 전개됐을 겁니다. 중재자로서 캐스팅 보드를 진 국민의당의 주가는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예. 더민주당도 국민의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고요. 새누리당도 국민의당의 주가를 연일 띄워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 햇볕 정책 공격 말 한마디에 도발에 무너지면서 갈짓자 행보를 들어서는 순간 예. 사실 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이미 끝난 거다. 존재감이 없어진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남은 쟁점들 올 국회에서 임기 내내 예. 연말까지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이 첨예한 대립에서 정말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네. 어떤 뭐 일관된 모습이라기보단 저는 포커페이스 정말 협상을 위한 이 뭐라 그럴까 여야를 넘나드는 예. 이런 그 사고의 전환을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야당의 과거의 야당과 좀 다르다는 모습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의혹만 갖고 사실은 그
현직에 있는 사람을 내몰아치기는 곤란하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보면은 이런 의혹만 제기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에서 그와 관련된 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더 구체적인 사안을 끄집어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공격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몰아붙이는데 오히려 지금 야당은 의혹만 계속 붙이고 있고 어떤 결과물을 지금 국제적인 팩트가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자꾸 의혹만 제기하고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하지 않으니까 국민들 입장에 이게 뭐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제 국감이 내일부터 정상화가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좀 한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렇죠. 벼룩 있지 않습니까? 예.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정확한 팩트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팩트를 내놓을 만한 과거처럼 정보력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죠. 의심스럽고. 과거는 이런 그 야당이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소위 말하는 여의도 관가에 보면은 야당이 이런 그 의혹에 대한 그 정보를 취합하는 조사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연 그 의혹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것을 팩트를 제시할지 예. 또 아니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사실 이번 여야의 장외 투쟁, 장외 대립이 이제 국정감사장으로 곧 옮겨갈 텐데 박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십니까? 현안들 어떤 것들이 가장 이슈가 되고 어떤 것이 부각될 것으로 보시나요? 역시 뭐 의혹으로 따진다면은 최대의 그 관심사가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이죠. K스포츠재단. 그런 점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 해임 건의안이 건의안. 과연 잘 된 거냐 지금 언론에서 지금 한 발짝 비껴난 분위기인데요. 이제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군부를 잘 떼왔거든요, 야당으로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뭐 결정적 증거를 사실 내밀 수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잘 살려가서 내년 대선 때까지 예. 계속 이 의혹을 키우면서 판으로 대선판까지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과연 어떤 맥이 끊긴 상황에서 드리블이 잘 이어질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증거를 어떤 내부의 뭐라 그럴까요? 내부의 제보라든지 네. 아니면은 어떤 사실들을 이제 공론화시킬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의혹을 갖다가 이어가는 그런 그 관리자 입장에서 과연 야당이 이거를 어떻게 할지 좀 관심사고요. 이것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뭐 내년 대선까지 이것이 그냥 의혹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예. 뭔가 새로운 게 나오기에는 지금 뭐 정경련이 거의 뒷수습하고 재단 이름도 바꿔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제 국회 파행과 여야의 강대강 다체가 이뤄졌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화면이 준비되면 저희들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호 이사장님 네. 어떤 민심으로 봐야 될까요? 대통령 지지 오르고. 그렇죠. 뭐 그동안 이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떤 그 확실한 야당의 어떤 한방 그리고 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러재단 또 K스포츠 이런 야당에서 의혹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하면서 굉장히 저런 게 있었구나 저건 잘못됐지 했는데 뭔가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없는 상황에서 바로 또 이정현 대표가 이 단식 투쟁도 들어가고 또 이런 국회 파행이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 소위 말하는 보수층들이 집결해서 뭔가 좀 이런 불안감을 좀 느끼고 이것이 결국은 또 자칫하면 또 대선까지도 넘어가게 되면은 자칫하면 정권을 뺏길 수 있다는 이런 우려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표를 결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또 지지하는 결집하는 모습으로 가지 조금 않았는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그 여론조사가 좀 높이 나오지 않겠나. 주 후반부터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게 이제 리얼미터 측의 설명인데 박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위기감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뭐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이 여권 지지자들이 청와대나 여당을 지지할래야 지지할 수 있는 사안들이 없었어요. 계속 의혹은 터지고 내부는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여야, 특히 여당이 주류 비주류 할 것 없이 청와대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지지층이 결집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그 주 후반으로 가면서 그리고 소위 그 주류 대 비주류의 갈등이 나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제 복귀되면서 과연 어떻게 얼마까지 될 이어질 수 것이냐. 있느냐, 아니면 다시 또 돌아가느냐, 이거는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겠죠. 국감의 운영 상황도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또 짚어볼까요?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제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문팬 창립총회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팬클럽인 국민희망 안철수도 이달 말에 발족을 한다고 합니다. 허 이사장님, 네. 반기문 총장은 반딧불이 굉장히 온라인에서 지금 세대 결에 좀 나서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온라인 어떤 그 지지자들이 어떤 힘을 좀 발휘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팬클럽은 사실 뭐 과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팬클럽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네.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팬클럽이 굉장히 권력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은 부작용을 날 우려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팬클럽을 통해서 대화하고 또 소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권력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친노 세력, 친문 세력 여기 관련돼서 벌써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생적인 팬클럽들이 자칫하면은 그런 국민들로부터 우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이익 세력, 이익 단체화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팬클럽은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실은 지지하는 후보에게 더 잘하면은 약이 되는데 못하면은 커다란 타격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팬클럽이 물론 과거의 경선 체제 때는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빠른 팬클럽의 이런 창립은 양날의 칼이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여야 모두 자잘못을 떠나서 국회 파행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염려를 줬던 것 같습니다. 내일 국정감사 복귀를 시작으로 국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좀 안정감 주는 국회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